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잘하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 순수한 열정을 그 누가 감히 탓할 수 있을까요?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는 그 마음은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소중한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지혜의 햇살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잘하려 했던 마음까지 탓하지 마세요. 그 마음도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잘하려 할수록 불안해지고 완벽을 추구할수록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결국 권태라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잘하려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국 불안과 좌절이라는 또 다른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하려는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잘하려는 마음의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갇혀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열정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둘째,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에도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완벽을 버리고 충분히 좋은 상태를 목표로 삼으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셋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면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좋아하는 일을 즐기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넷째,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격려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마치 강력한 엔진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당신을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일곱째,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세요. 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성공들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여덟째, 꾸준히 노력하세요.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고 노력은 운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재능과 운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홉째, 휴식을 취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힘차게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소중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열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잘하려 했던 그 마음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을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당신 안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알 수 없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즉 타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드는 본질적인 습관 하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어떤 면이 타인과의 거리를 벌리게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타인의 기억에 남고 있습니까?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봅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가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관계의 그물망으로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소가 이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호감도를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습관에 대해 논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경청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에게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관계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말을 하는데 급급하여 타인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큼 강력한 소통의 도구는 없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미묘한 비언어적 표현들이 당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핵심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들이 사용했던 마지막 단어나 문구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며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되뇌임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의 층위까지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줍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숨겨왔던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그 어떤 조언보다도 강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 그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신에 대한 신뢰와 호감은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경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흐름을 상대방에게 맞추고 그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경험에 대해 프릴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경청의 태도는 또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때 상대방은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고 이는 대화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경청은 바로 그러한 이해와 공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형태로 경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당신에 대한 호감을 자연스럽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경청의 습관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오해는 종종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경청의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호감과 깊은 관계가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경청의 태도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할 근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유보하고 그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에서도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들은 상대방의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청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다 솔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는 곧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뢰는 모든 긍정적인 관계의 초석이며 경청은 이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경청은 비판적인 태도를 자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그러한 충동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비판적인 발언을 삼가고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욱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특정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경청을 통해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이를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때 알고 계실 테지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모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세심한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당신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는 대화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첫인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깁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첫인상의 55%가 말투와 표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즉, 당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를 취할 때 당신의 표정과 말투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투를 미러링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과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공통점을 찾도록 유도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팔짱을 낀다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당신도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는 자연스럽고 미묘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하게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나 조롱하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청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의 필요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하거나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작은 정보라도 공유하는 것은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호감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청이 깊어지고 친밀감이 형성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친밀한 거리는 45cm에서 1.2m이며 좁은 테이블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친밀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거리가 다를 수 있으니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청은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며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기술을 넘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기 개발의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도 기여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갈등은 줄어들며 협력은 증진될 것입니다. 경청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에서 경청의 습관을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호감과 깊은 관계가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귀중한 습관을 통해 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의 경청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밝은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